네, 여러분들 모두 일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모든 행동도 저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영업부서도 있고 개발 1팀, 개발 2팀, 또 총무 뭐 여러 가지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세부적으로 그 일을 다 쪼개보면 아주 시결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판단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반복적인 것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되게 이 프로그램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 모든 프로그래밍의 기본은 그것들이 순차로 쭉 내려와야 하죠. 순차로 내려오는 것들은 뭐 당연히 프로그램 랭귀지 자체 기술하는 것들이 시퀀셜하게 쭉 기술되는 것들이 순차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건 포르프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크게 보면 회사의 모든 업무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프로포즈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프로벌을 하고 그러니까 누구는 제안을 하고 누구는 승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행을 하고 일을 하다가 잘못된지 어떤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잘못됐다라고 하면 방향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 그것들이 옳다라고 하면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또 사람 사이 또 일을 보면 사람 사이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저 PC가 하나 만들 때도 회로도부터 시작해서 회로도가 있어야지만 네트리스트와 파트 리스트가 나오죠. 그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레이아웃에서 플레이스먼트도 할 수 있고 또 라우팅도 할 수 있고 일단 설계가 끝나야지만 커버 파일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일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 자체를 하는데 이 문제는 그 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엔지니어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고 저는 저희가 18년 된 회사인데 그 사이에 제가 제일 그 폴리오라는 회사에서 만든 폴렉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잘했느냐라고 이제 누군가가 묻는다라면 저는 그 항상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폴렉스 is commun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폴렉스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스키메릭 디자인, 그 다음에 PCB 레이아웃,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어널리시스, 뭐 예를 들어 시멘티리티, 서머, 또 파워티리티, EMI 관련한 모든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에 관련한 마운팅, 솔더링, 어셈블리, 테스트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같은 디자인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말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소프트웨어 자체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내부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끼리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회사를 하다 보니까 한 7, 8명 정도 할 때는 굉장히 대화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너 다음 프로세스를 해줄래?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살짝 그냥 다른 것들을 같이 해줄래? 라고 말하면서 같이 공간 좀 없지 않은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층이 분리되고 사람 수가 많아요. 10명만 넘어가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오히려 거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이 내가 이런 일들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라고 하는 일들 자체가 오히려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제 저희의 가장 주가 되는 업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것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버그도 있고 새로 마음에 안 들면 추가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커스터마이징도 해야 되고 저희가 몰랐던 새로운 기능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것들을 느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이것도 어떻게 하면 얘를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도 없고 그것들 때문에 또 많이 또 싸우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보니까 부서가 되고 타 부서의 잘못이라고 가능하면 누구든 사람의 본성이 그렇죠. 그것들이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 저쪽에서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저쪽은 또 이쪽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은 양쪽의 잘못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회사에 굉장히 큰 로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뭐라고 욕하는 것들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지겹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맞는 방법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발생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게 됐고요. 그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회사, 저는 이제 단순하게 태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제 고객에서 온 내용들을 하나 태스크로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뭐 네이버나 뭐 다른 포털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처음 화면에 올리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아예 그냥 이 사이트 자체를 저희가 웹 기반화에 만들었기 때문에 올려놓고 항상 로그인도 여기서 하고 들어가서 보면 뭔가 나한테 떨어진 일이 어떤 것인지도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단순히 그런 태스크만을 처리하는 쪽으로 봤는데 이것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은 굉장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열 발전을 하는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시스템을 가져다 놓으면 그 자기네 그 지열 발전 뭐 에어컨 또는 뭐 이렇게 발전기를 쓰고 있는 데서 어떤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쓰고 있는 데서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리포팅을 했는데 그 리포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찾아가 보면 전원을 누가 뭐 꺼놨다거나 이런 황당한 부분에 있으면 엔지니어가 보낼 때도 굉장히 큰 로스고 그것들이 결국 회사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으니 아예 거기다 센서를 장착하고 그 센서에서 발생한 에러를 순차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이쪽 그 서버 쪽에다 보내놓고 그 중간 가장 근처에 있는 엔지니어를 그쪽에다 보내준다거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많은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거창하게 보면 그렇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사람이 3번 갈 거를 그 에러를 필터링해 내면 한 번만 가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이런 쪽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변형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계속 했어요. 신발 깔창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것들이 뭐 이제 사출하고 설명하고 이런 쪽에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 결과 자체를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어떤 시뮬레이션 에러, 시뮬레이션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또 그런 또 회사 쪽으로 하고도 일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는 또 다른 식으로도 변형이 됩니다. 기본 코어는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라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형태로든 이것들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제품이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부분들 자체를 뭐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고 여러분들 업무 효율의 증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변화해서 쓸 수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전 페이지에서 그것들에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이런 형태의 제품을 어떤 회사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SDL 어떤 데서 또 다른 거 형태로 붙이는데 저희가 굳이 붙인다라면 커스터마이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회사에 원하시는 프로세스대로 맞춰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 개발한 것들은 태스크 매니지먼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 매니지먼트는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폴렉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좀 불편해서 여러분들이 고쳐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뻑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보내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어 고객이 우리 제품을 쓰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이것들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고쳐주고 대응하고 이것들이 다 유지보수도 그 다음에 연결되거든요. 저희가 그 일을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희 회사 유지보수를 그 다음 해부터 안 맺어줄 겁니다. 이거 서버에 쓸모도 없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 지원도 뭐 영 좀 불만족스러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해줄 일이 없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쪽에 썼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효율을 냈고 저희의 유지보수를 맺는 비율을
전체 구매한 고객의 거의 90%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반에 저희는 이러한 제품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는 이 시스템 안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많은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또 커스터마이징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넣으면서 굉장히 저희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 생겼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른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저희 쪽 보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 인원이 한 25명 정도거든요. 근데 뭐 한 70%에서 100명 정도까지 있는 회사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그 기반 하에는 저희가 하는 업무를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25명에서 저희가 한 1,5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특징은 저희가 9년 동안 내부적으로 쭉 활용해 왔고 실제로 처음에 만든 것들은 그 프로토타입은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HTML이나 PHP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쓰고 있었던 것인데 더 많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개발 팀을 운영하는데 웹베이스드 자바를 이용한 웹베이스 솔루션을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만들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저희가 어떤 형태든 변형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트라넷에 구동하고 저희가 해외에 있는 쪽과 그 해외에 있는 저희 리셀러들 한 10개 국가에 한 15개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들과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웹 자체를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그 해외에 있는 고객들도 바로바로 뭐 이렇게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고요. 더 나가서 좀 발전을 하면 저희가 그 태블릿이나 이런 모바일 쪽에서도 실제로 걔를 컨트롤하면서 뭐 공장 자동화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거고요. 내부적인 뭐 예를 들어 회사의 스케줄을 내가 집에 와서도 볼 수 있고 회사의 태스크가 내가 어떤 것들이 남아있고 나한테 지금 어떤 태스크가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외부에서도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부의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그 형태가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딱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줄 때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거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든 저희가 다시 저희 것들로 컨버팅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향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그 모바일이나 태블릿까지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아마 거의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지겠다는 겁니다. 예, 이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여러 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폴렉스라고 하는 전체 제품을 그 안에서도 보면 제품이 한 30개 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폴렉스 PC냐, 폴렉스 로직이냐, 뭐 DFM이냐, DF이냐 그럼 또 그 안에서 또 어느 고객에게 들어오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다 분류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자체적인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태스크 자체도 다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가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연동해서 지난 태스크를 추적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큰 장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년 동안 그 고객들을 쭉 지원했는데 고객 사이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홀리우드에서 우리 회사에다 해준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래 내가 뭐 어느 정도는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 우리는 1년 동안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문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문서를 만들어 주는 절차가 예전에 이런 시스템이 없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전에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돌아가겠지만 예전에 제가 일본 회사에 제일 처음에 주켄이라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주켄에서 뭐 굉장히 많이 아실 테니까 그 소프트웨어는 주켄에 있을 때
고객 사이트 가면 항상 이렇게 서비스 레스폰스 레포트라고 하는 그 양식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내가 오늘 방문해서 뭐뭐뭐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하고 고객의 사인을 받고 한 분은 고객에게 주고 한 분은 저희가 갖고 옵니다. 그리고 회사에다 그걸 막 쌓아놓는데 굉장히 나중에 이제 큰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그걸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명이 가서 다양한 회사를 만나보고 와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와서 한 곳에다 좀 쳐내놓죠.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꽤 많은 양의 문서가 쌓이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막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한 곳에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어떤 유지보수를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 부서에 관련한 것들을 그 많은 문서들을 하나 파일링을 하나 들춰내면서 다 찾아서 그것들 모아서 다시 복사해가지고 다시 갖다 주고 우리가 이만한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에 있고 하나하나가 다 태스크로 기록돼서 고객에게 어떤 문제를 접수받았는지 그 다음에 어느 담당자가 어떤 일 어디까지를 했고 하는지가 다 기록이 남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버튼을 뭐 한 두세 번만 누르면 어떤 특정한 고객사의 특정한 전체 기간 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엑셀 파일로 출력해서 커스터머에게 직접 PDF로 전송해서 주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업무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쉬워졌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제일 왼쪽에 T1, T2, T3 하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 폴렉스 관련한 문의, T2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UD 관련한 제품에 대한 문의, T3는 예를 들어 저희가 인터페이스 관련한 이런 CAD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버리지 말아야 될 진짜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서드 파트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던스 멘토 어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CAD 읽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따가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한 것들을 또 별도로 또 묶어놨습니다. T4는 영업에 관련한 거, A1은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그 분리를 해놓고 그곳에 들어가면 그 로그인을 하는 순간에 저한테 떨어진 태스크가 뭐가 있고 제가 처리해야 될 업무가 뭐가 있는지 항상 이렇게 챙겨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필요해서 스케줄러를 또 굳이 위에 있는 거 빼놓고 안에 있는 스케줄러 자체를 이렇게 또 별도로 만들어서 어디가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반드시 커맨드를 남겨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칸에는 저희가 고객사를 우리가 새로 방문했는데 고객사가 새로 없으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직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칸을 두었습니다. 하나의 태스크 자체는 제가 이게 DB입니다. 하나의 DB는 저희의 하나의 DB는 고객사를 하고 연락해서 발생한 그 문서, 발생한 이벤트가 끝까지 처리되는 그 사항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봅니다. 물론 저희 각 회사의 인원 하나하나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단위가 되고요. 큰 틀의 태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어떤 회사에 누가 접수를 받고 내용은 어떤 것이고 문제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면 어떤 문서를 참조해라라고 하는 것까지 다 기술되고 그러면 누가 처리했는지 그 다음에 처리했다고 해도 실제로 그것들을 다른 형태로 테스트해보는 거에 또 문제가 있으면 이 프로세스를 다시 백시킬 수도 있어야 하고 그럼 다시 원래 프로세스를 타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회사에 불만이 있어서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폴렉스라고 하는 제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저희 영업 쪽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저희에게 문의를 하면 접수받는 담당자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는 영업이 아마 주가 될 텐데 영업에 있는 저희 인원은 저희 영업은 사실 영업이라고 해서 기술 지원의 업무가 주인데요. 일단 영업 쪽에서는 이 태스크를 등록을 합니다. 어떤 고객사에서 언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증상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CAD 샘플은 우리가
내가 실제로 주면 고객사에서 준다라고 하면 그 테스트 샘플을 첨부하면 되고요. 없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좀 그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테스트 샘플을 찾아서 배를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이 내용들은 바로 즉시 이제 그것들이 버그거나 이런 상황이면 바로 개발 팀장에 올라가고요. 새로운 개발이라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저한테 바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드리는 게 맞는데 너무 스페셜해가지고 이게 업무는 굉장히 과한데 실제로 이게 추가되는 사항이 굳이 이렇게 우리가 넣을 메리시 없거나 그래서만 유난히 그걸 요구하는 거라면 굳이 저희가 너무나 많은 인력을 거기서 쏟아붓는 것보다는 조금 나를 회피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저한테 옵니다. 하여튼 어느 경우에 제가 또 승인을 내리면 다시 개발팀장에 갑니다. 개발팀장은 모든 태스크들을 다 전부 받게 되고요. 받으면 이제 이분이 하는 역할은 그 업무 자체가 실제로 맞나, 버그나 이런 상황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개발자와 미팅을 하게 되고요. 개발자 미팅을 하면 이제 개발자는 이제 업무가 개발자에게 넘어가죠. 그럼 개발자는 나는 이 태스크를 내가 현재 남아있는 어떤 일들이 있으니 나는 언제까지 이 태스크를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반드시 기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월요일마다 회의를 할 때 개발자가 그 태스크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완료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명기해 놓지 않으면 그것들은 굉장한 문책사항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개발자는 그것들을 자기가 시작했음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를 변경하고 그것들이 변경이 되면 다시 또 상태를 또 변경을 합니다. 75%로 변경하면 이 태스크는 다시 또 개발팀장에 넘어갑니다. 그럼 개발팀장은 한 번 더 보고 그 태스크가 정상적으로 말하던 대로 처리됐구나라고 하면 그걸 100% 넘기면 그 100% 스테이터스 상태는 다시 영업부서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영업에서는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게 내용들이 우리가 고객들이 불만 있는 내용에 맞춰서 고쳐졌구나 라고 하면 이제 또 처리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관련한 매뉴얼이 고쳐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서들이 다 실제로 관련한 문서들은 또 고쳐져야 될 부분이 없는지 그것들이 다 고쳐지게 되면 그것들은 고객에게 우리가 고쳐졌습니다 하고 새로운 버전을 보내거나 고객에게 액셉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완료, 컴플리트 시키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춥니다. 이것들이 처음에는 상태를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오류를 겪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얻었고요.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 이제는 그 프로세스를 좀 벗어나면 이제 내부적으로도 일을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업무 자체를 분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 입장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을 하고 25명 중에 개발자들 따지면 또 그렇게 또 전체 인원의 한 열댓 명 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업무들이 남아있고 얘를 분산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었고요. 예. 저희로서 이제 여기다 또 넣는 게 뭐냐면 어느 고객에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통계를 냈는데 예를 들어 1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어느 고객에게 제일 많은 태스크를 받았는가 그리고 도대체 어느 직원이 태스크를 도대체 굉장히 고난이도의 것들을 얼마나 소화했고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태스크를 얼마나 소화했고 이런 것들 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 또 좋은 부분이 많았죠. 네. 내부적으로 보면 그 많은 것들이 하나의 태스크를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입력해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은 고객입니다. 어느 고객에게서 왔는가. 그러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 8, 90개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없으면 또 추가해서 데이터베이스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8, 90개라는 얘기는 저희가 판매한 회사의 숫자가 8, 90개 이상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또 기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에 대한 것들 소프트웨어 회사의 지원 능력은 시간에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언제까지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들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들은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 뭐 1년이 지나서 뭐 지금 됐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때쯤 아마 고객이 다 떠나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저희 소프트웨어를 쓰고 좋아해주는 많은 분들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그 한국계 회사가 아닌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할 때 아마도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기능들이 지금 필요한데 이 기능 넣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아마도 그거는 좀 기다려야 될 겁니다. 본사의 컨펌도 받아야 되고요. 본사의 컨펌 받으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잊혀질 때쯤 되면 한 3개월 후쯤 연락이 와서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내용들은 뭐 다음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나 들어간답니다. 다음 버전 업그레이드 또 1년 후거든요. 그로부터 사실은 3개월도 굉장히 컨펌 받은 3개월도 굉장히 늦은 거였고 그 이후에 1년 안에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화나는 일이죠. 예.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 그 내용들을 받으면 그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면 가능한 일주일 안에 넣어서 새로운 버전에다 넣어서 고객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은 이런 시스템에서 그것들이 넣어야 되겠다는 결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넣어서 그것들이 뭐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가능하면 저희는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고 있고요. 필요한 것들이 검색하거나 찾아내는 이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러가 있는데요. 모든 회사의 직원들 어디 나갔다 오면 반드시 어떤 스케줄러에 본인의 일정 자체를 기술해야 된다. 일정표를 쭉 기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저희도 대여섯 명일 때 일정표 기술은 거기다 갖다 쭉 하면 좋은데 굳이 저희로서는 로그인을 하면 회사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희가 이런 UTMS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면 나에게 떨어진 업무 예를 들어 폴렉스 관련해서 나에게 몇 번의 태스크가 몇 개의 태스크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처리됐고 몇몇 개는 내가 하기로 얘기했던 날, 지정했던 날짜보다 기간이 오버됐으니까 빨간색으로 떠서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도 다 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그 프로젝트별로 떠있는 메시지가 다 나올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처리되기 때문에 이 스케줄러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온 그 스케줄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직원들이 어느 회사를 방문했는지 어느 회사를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이런 커멘트를 다는 것도 보면 굳이 대화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굳이 불필요한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좀 브레임하거나 이런 일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시스템이 쓰이기 이전에는 어땠는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 시스템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 시스템이 쓰이기 전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습니다. 저도 프로그래머 코딩을 좀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근데 문제는 제가 프로그램을 한 내용들을 뭘 고쳤는지 제가 기억을 좀 못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같은 내용을 매번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를 수정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는 A라는 회사 걸 고쳐주고 나서 그 문제가 발생해 그걸 수정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내용을 B라는 회사에서 발생했는데 이 회사 걸 고쳐주다가 A 회사 거를 고친 내용을 깜빡하고 고쳐보니까 B 회사 건 고쳤는데 A 회사 게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B 회사를 위해서 프로그램 고쳤습니다. 프로그램을 줘봐야 A 회사가 다시 이제 연락이 와갖고 프로그램 멀쩡히 그때 문제 있다라고 하더니 고쳤더니 좀 한 보름 지나니까 다시 또 문제 발생하는데 이거 뭐예요? 저희서 굉장히 난감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저희 회사 A라는 엔지니어가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습니다. 코딩을 수정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아래쪽을 수정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의 기본 공식 자체를 만드는 함수 자체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하나가 너무 밑바닥을 수정했기 때문에 얘가 DFM에 예를 들어 거리를 재는 모든 함수가 다 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모든 개발자는 확신을 갖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게
전반적인 형태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모르고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식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여튼 고쳤는데 그것들이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모든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니기 때문에 밑바닥을 건드릴 때는 다 어딜 건드렸는지를 다 컨펌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진짜 그게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냥 당연히 1 플러스 1 같은 그 함수였기 때문에 고쳤는데 실제로 사람이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같은 일로 계속 반복되는 에러는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수정하기 전에 이와 비슷한 것들이 발생했는데 어디를 수정했는지 기억이 그 엊그제 고쳤는데도 안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유사한 제가 이제 삼성 전기 것들을 고칠 때 필요해서 내가 이걸 썼던 것 같아라고 하면 걔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내가 케이던스 알레그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고칠 때 찾아본 것 같으면 케이던스 알레그로 키워드를 치면 관련한 것들이 쫙 뜨고 키워드 몇 개만 치면 내가 원하는 어디를 고쳤는지 그 내용들을 정확히 찍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뜨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뜨면 예전에 내가 이것들을 이래서 고쳤지라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핸들링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려운 것들을 못하거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쉽고 반복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그 부분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자라고 해서 이제 했었고요. 반복되고 중복되는 어떤 문제 자체는 저희가 웬만하면 제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이게 또 이제 개발자와 그 서포팅 조직, 그 지원 조직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원 조직은 항상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뭐 이제 고객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전화 줄 때 그렇게 감정 좋아서 전화 주는 건 없잖아요. 네, 그래 전화를 주면 이 전화 받으면서도 또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쁠 수 있고 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지원 조직은 항상 좀 이렇게 좀 민감한 상태고 그런데 커버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본인도 고객에게 뭔가 좀 받았으면 이 커버해야 될 대상이 영업입니다. 개발이죠. 왜 프로로 있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고 말할 때가 이제 저쪽인데 더 하나 그 정도 사항은 그냥 전달해 줍니다. 문제가 발생했으니 처리해 주세요라고 푸시하는데 이게 한 두세 번 반복돼갖고 나오니까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하게 나오는 얘기 두세 번 반복된 얘기 고객에게 갔을 때 영업에서도 분명히 그 지원 조직에서도 프로그램 테스트 다 끝냈어요. 문제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갔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다고 또 연락이 오고 또 다시 고치라고 했는데 또 왔는데 또 문제가 있다고 발생하면 이제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내용들이 제가 어디로 고쳤는지 모르고 또 거기를 고쳐갖고 이 회사 또 이 회사 고치면 이 회사 고치고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직원들 간에 굉장히 많은 부서 간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이 넘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 많은 그 중복되는 에러를 제거하기도 하지만 굳이 가서 이렇게 기분도 안 좋은데 와서 이렇게 얼굴 보고 할 것도 없이 시스템에 밀어넣으면 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시간 많으니까 뭐 기분 좋게 커피 마시고 이럴 때는 참 좋지만 이런 업무적인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싸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설만에 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싸울 부분들을 좀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 이제 저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퇴근합니다.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근거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좋은 직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또 그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온대라고 말해주셨는데 조금 더 늦게까지 해주고 또 늦게까지 공부해주면 참 고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실제 업무량은요, 업무량을 보면 꼭 그거에 비례하진 않더라고요. 그것들이 지난 2년간의 아까 그 데이터 통계를 내고 쭉 내보면
어떤 직원은 중요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처리했고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 처리 능력이 꼬박꼬박 퇴근하는데도 엄청납니다. 이 잘하는 사람이죠. 저는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주는 것들이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것들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단순하게 밤늦게까지 남아서 저랑 같이 좀밤 11시까지 남아 있다가 소주 한잔 먹고 수고해서 등등 들어주고 들어가는 이 직원이 더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굉장히 젊은 친구들은 일도 잘하고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제가 직원들 처음에 볼 때 같이 대화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떤 업무를 목표를 정해놨을 때 누구든 갑니다. 근데 쭉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더라도 저는 최적 패스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쭉 돌아가서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최적 패스는 아니어도 최소한 우리가 갈 수 있는 근사치를 통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저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은 이런 것들로 마련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유시보수를 한 근거를 고객들이 요구를 하면 그것들을 줘야죠. 뭐 유시보수 하는데 유시보수를 지난 1년 동안 맺은 근거를 찾는데 일주일 동안 갖다 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가능하면 회사에 문서를 만들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 그 문서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냥 뭐 문서를 찾는 것들도 회사별, 고객별, 그 다음에 연도별, 그 주어진 시간 기간 내에 있었던 일 그것들을 출력해서 갖다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이런 업무 자체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해졌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인사 고가가 저로서는 굉장히 여기 편해졌다는 거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만들고 싶었던 내용은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일반에 관련된 것인데 저희 업무는 이렇습니다. 저희 이제 어떤 고객에게 고객이 당신 회사 폴리오의 소프트웨어 가격은 얼마인가요? 라고 말을 하면 저희는 견적서를 보냅니다. 견적서를 저희 회사의 제품 가격은 이런데요. 그럼 고객이 우리 디스카운트 좀 해주세요. 우리 돈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5% 정도 디스카운트 할게요. 좀 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10%. 그럼 견적서 벌써 3번 나왔습니다. 10% 정도 나왔는데 그거 안 되겠는데요. 뭐 이러면 우리 입장을 좀 더 해드릴게요. 12% 해드릴게요. 안 사겠다고 10%를 냈어요. 그럼 견적서 4번 나왔습니다. 4번 나와. 그때 이후로 고객이 오케이 억셉트 합니다. PO 저희한테 주겠죠. 발주서를 줍니다. 발주서를 주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서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발행해야 되고 인스톨 어그리먼트를 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일만 해도 벌써 3-4개의 프로세스인데 파생되는 문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회사는 여러분들 회사도 아마 많은 회사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견적서 처리라는 게 있어요. 견적서를 쭉 모아놓고 PO를 쭉 모아놓고 한 파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인스톨 어그리먼트 그 파일을 쭉 모아놓고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문서를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그 문서를 폴더에다 다 때려넣어놔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는 게 자,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이제 저희가 EDA 프로세스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디자인을 만듭니다. 스키메릭 디자인을 하고 또 만들어서 또 이제 PC 설계하면서 PC 레이아웃 디자인 나옵니다. 거버 파일도 나오죠. 거버 파일 나오고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 결과 쭉 나옵니다. 시그널 인테그리티 하면 해석 결과가 나오고 파운드 인테그리티 결과 나오고 서머리 결과 나오고 마운팅 하다가 보니까 장비에 관련한 데이터들인데 또 출력해라 한쪽에서 모아놓고 이건 전혀 모아놓는 것들은 의미 없는 데이터거든요. 실제로 개와 개의 관계 아까 말한 요 4개의 견적과 어떤 때는 한 번에 견적을 내서 한 번에 다 오케이 나 이거 살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4개의 견적과 그 PO와 그 인스톨 어그리먼트가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가 뭐 그 스키메릭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그 회로도가 리비전 업이 되고 그 다음에
PC 레이아웃도 굉장히 많이 뭐 있다고 해서 그것들 한 폴더에 디자인 폴더 따로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해석 결과 따로 모아놓고 DFM 결과 따로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어떤 디자인, 어떤 회로 디자인과 어떤 PCB 레이아웃 디자인과 어떤 예를 들어 해석 결과와 어떤 거버 파일이 같이 묶여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관계 형성을 맺는 게 중요한 것처럼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았습니다. 실제로 뭐 이사 오면서 저희는 이전에 고객에게 판 근거가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뭐 왜냐하면 다 문서를 관리했으니까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몇 카피 팔았는지 몰라가지고 거꾸로 고객에게 전화해서 죄송한데 저희 몇 카피나 팔았어요.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그래야지 유지보수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당연히 물건 모든 프로세스가 시리얼하고 조절 가능하고 관계를 맺어줄 수 있으면 저는 그것들이 다 시스템화 가능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프로그램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저희는 회계관리의 모든 시스템 자체를 이런 쪽에 하나의 시스템화해서 집어넣는 것들을 목표로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러한 제가 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뭐 상용화해서 이런 제품이 좋으니까 뭐 사주세요. 뭐 사시면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못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나중에 분석해보자고 해봤더니 유사한 제품들이 많은데 너무 비싸죠. 어떤 것들은 막 3, 4억 이상씩 하고 실제로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커스터마이즈 피가 또 공짜도 있습니다. 공짜 있는데 커스터마이즈 피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저희의 주 제품이 그것도 아닐 뿐더러 이걸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거라고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프로세스를 변화시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회사에 하고 계시는 업무 중에 뭔가 반복적으로 회의가 되는데 뭔가 좀 프로세스만 바꾸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프로세스가 개선되는 게 예를 들어 나는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아마도 저희와 한번 상의해 보신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는 어떻게 시스템화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